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비견겁재 아시죠? 비견겁재, 비견겁재 합해서 비겁. 왜 이렇게 비겁하냐고요? 비겁하다는 비겁이 아니라 비겁입니다. 자, 견줄 비자에다가 어깨견자, 어깨를 견준다. 이거 뭐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일 때는 병화를 바라볼 때가 비견이고 정화가 겁재란 겁니다. 비견과 겁재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식신과 상관은 병화일간을 바라볼 때 식신상관은 뭡니까? 자, 무토가 식신이고요. 기토가 상관이죠. 그럼 여러분 아까 저 화의 개념이 원래 원 목화토금수에서 화의 원 개념은 뜬구름을 잡는 개념 내지는 문학소녀라고 했는데 화일간일 때는 그 화가 많으면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화일간에 화가 많은 것은 뜬구름의 문학소녀 개념이 아니고 그냥 비견겁재의 특성만 나타납니다. 즉 목의 특성인 거죠. 화일간일 때는 무기토가 강해야지만, 즉 화일간의 토, 목일간의 토는 재성, 즉 돈을 의미하지만 화일간의 토는 뜬구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면서 화가 많으면 어떻고 뭐가 많으면 어떻고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가 많고 뭐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뭐가 많은가가 항상 중요한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재성 편제고 화한테는 경금과 신금이 재성입니다. 그래서 화한테는 화가 볼 때는 이 권금 신금은 원래 목의 개념에서 즉 원 의미로 칠 때는 금은 깐깐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화일간이 경금이나 신금이 많으면 이 사람 깐깐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얼굴도 관골 같은 게 잡혀 있지 않아요. 아주 그냥 그 실리 있는 순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왜? 바로 화한테는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겁니다. 나중에서 원래 목의 입장에서부터 화가 상관인데 상관이 그래서 관을 이렇게 제압한다 이렇게 얘기도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 관이라는 것은 화 입장에서 볼 때는 임수와 계수를 의미하죠. 원래 목의 기준에서 수는 지적인 게 지혜로운 걸 의미하지만 지금 화가 수를 만난다면 지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건 아주 카리스마를 가진 관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가 화는 금이 아닌 수를 만나야지만 관골도 강하고 성격도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뭡니까? 정인. 화가 볼 때 목이 볼 때 목은 비견겁재지만 화가 볼 때 화에서 갑이나 을목을 만나면 이것은 지성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게 지성적인 것이 인성이란 존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저 오행의 기준과 이 십신 사주에서 나누는 기준은 서로 기준이 다릅니다. 얘기는요. 원래 오행으로 칠 때 이것이 자, 수, 목, 화, 그렇죠? 토, 금, 수에서 원래 오행의 기준점은 어디입니까? 오행의 객관적 의미에서 볼 때 시작점을 기준으로 뒀었죠. 시작점이 없는 상태에서의 오행은 각각 다음 단계 운동의 생과 극을 하는 운동일 뿐인 것이지, 즉 생극 운동은 기준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접해 것끼리는 생, 하나 걸린 것끼리는 극. 왜 그러냐?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서. 그런데 목화토금수의 뻗어가는 특성, 나이 먹은 특성, 이런 모든 특성은 기준점을 정한 순간부터죠. 기준점을 P라고 잡을 때 이 P점 이후부터는 뻗어가는 특성이 되는 것인 거고, 최초로 나타난 기준점이 목이 되는 것인 거고, 마지막 기준점이 수가 되는 것이죠. 다섯 마지막 운동이 이렇게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신의 개념, 이 오성과 십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행 중에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한 거죠. 뭡니까? 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행 중에 목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와 기준점을 수하고 목 사이를 기준으로 바라볼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기준점을 바라볼 때 목은 뻗어가는 존재고 화가 분산되는 존재에 토는 운동량이 없다겠습니다. 이렇게 화하고 토. 이 토의 운동은 중간자 역할만 하는 거지 운동량이 없다겠습니다. 즉 원점에서 멀어져가나 가까워지는 개념이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자일 뿐이에요. 우리 중간자. 그런데 십성의 개념, 십신의 개념에서는 목이 기준이다 보니까요. 목이 기준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화, 토, 금, 수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목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마주보는 것은 두 개입니다. 토와 금. 그러면 목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것, 보이는 게 뭡니까? 토와 금. 이것이 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의 개념입니까? 오의 개념입니까? 사의 개념이죠. 현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돈과 권력이 항상 필요한 게 현실인 거죠.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뭡니까? 화하고 수. 자, 목에서 볼 때 원래는 1대2로 목과 토금 1대2의 개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1대2가 아니고 3대2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목이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 수하고 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내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보좌해주는 역할이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친다면 수하고 화는 참모의 역할, 눈에 띄지 않는 역할, 조용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동정으로 칠 때 이건 정의 개념이 들어가요. 정. 금수는 동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인 거고, 무, 나중에 무관과 문관으로 나눌 때 화와 수는 문관에 있는 거예요. 문관. 정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뛰면 생각해라 하지만 사실은 뛰면 생각하면 멈춰서 생각하는 거 정확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문적 재질을 가지는 것은 수하고 화가 되는 것인 거고, 행동적 자질을 가진 것은 토와 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은요, 둘 다 가지고 있지만 목도 사실은 토금을 마주보기 때문에 행동적 특성을 갖추고 있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바라볼 때 이렇게 천간은 3대2의 기준을 갖습니다. 저기 어떤 기준에서 십신의 의미를 규정할 때는 오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행의 순수한 기준점을 정할 때는 수하고 화의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는 토가 중간자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십신, 오행 중에 하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잘 보시면은 자, 화는 목이 막 변해가는 관계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게 수처럼. 그런다 최초로 눈에 들어오는 것, 시각이 눈에 들어오는 시야, 뭔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결과물, 그 최초의 결과물을 우리는 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성이죠. 재성을 통상 그냥 무조건 남자한테는 여자, 그리고 돈, 아버지한테는 아들 이렇게 외웁니다. 고전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특성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재 중에서 편재는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재물을 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의를 중히 여겨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지는 유동재산이다. 정재는 그 음양이 다른 거니까 부동재산이다. 이렇게 암기라고 외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이 일리가 다 있는 말이지만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즉, 십신을 외우지 마시고 믿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지금 고전의 책들, 고전이라는 개념도 없지만 번역되어 있는 아니면 책들을 보면은 십신의 의미를 정해놓고 나서 사주를 보니까 틀림없이 이런 십신인데 이런 일이 나타난다 하면 또 거기다 의미를 부여서 자꾸 막 플러스 시켜가지고 막 다 섞여서 이제는 뭐가 뭔지 기준이 안 잡히다시피 합니다. 십신의 모든 기준은 목화토금수의 원 의미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원 의미가 이렇게 체형 관점으로 이렇게 섞여 나타납니다. 순수하게 하나만 나타나지 않아요. 좀 복잡하죠? 왜?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특성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특성이 강해서 대표되는 특성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여러 가지 특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목이 바라보는 것은 토와 금을 마주 바라보고 그리고 수와 화를 마주 본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의 개념에서, 목의 입장에서 이것은 운동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항상 이런 소개는 한쪽 방향으로 목화 토금수로 흘러가는 겁니다. 왜?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이죠. 시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굳이 치면 엔트로피, 무질서의 법칙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지 미래에서 과거로 가지는 않거든요. 왜? 지구의 자전 공전이 가기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지구는 또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목은 화로, 화는 토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인지되는 개념을 봅시다. 뭔가 인지되는 개념, 인지되는 개념, 상대적 개념인 거죠. 왜? 이미 우리 인간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든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존재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시 상대를 바라보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목화 토금수를 바라볼 때 순수한 상대적 기준은 목에서 바라보는 화, 토, 금, 수. 이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생, 수는 생, 인성이죠. 이제 생, 그 다음에 극, 생, 극. 여러분, 지난 시간인가
수, 목, 토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알고리즘, 십간 흐름의 또 다른 분석 다시 한번 나중에 해볼게요. 그것이 바로 생극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생극, 그 다음에 나를 제어하는 제화, 나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상대적 개념인 거죠. 그러면 사의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을 인성으로 부르죠. 우린 인성, 나를 생해주는 인성. 지금부터 인성이고 이 개념을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도장, 문서, 집 모든 것을 인성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주에서 또 용신, 기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용신이라고 칠 때 인수가 용신인 사람은 문서로 인한 집장사, 팔구사고 하는 장사를 하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이 논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인성. 자,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개념. 이거 뭡니까? 내가 생해주는 것. 즉, 변해가는 것. 화죠, 화. 말하자면 생극제화에서 생은 인성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렇죠? 화는 식상의 개념이다. 식상 개념. 그렇죠? 화는 식상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건 재성이죠. 그리고 나를 극하는 건 제어하는 건 관성이고. 그런데 생극제화의 논리 속에는 비견겁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왜? 생극제화는 순수하게 사행기준, 상대적 관점만 바라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비견겁제는 참 재밌게도 바로 절대적 관점인 오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목화토금수 중에 어떤 하나가 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이면서도 내가 바라보는 상대가 아니라 이 하나를 기준으로 하지만, 하나가 기준이지만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또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기준에서 나머지 9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간목이 기준에서 9개를 바라보면서 또한 나 자신도 내가 아닌 나로서 또 바라보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상대적 관점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절대적 기준으로 상대적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관점을 알아야지만이 이 학문을 우리 해나갈 수 있습니다. 관점이요? 이걸 그냥 저희 여러분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서 양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양자 역학. 그 아인슈타인부터 시작이 되었고 닐 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하이덴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까지 나오면서 양자 역학, 미시세계의 어떤 원칙이 새로 과학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막 던지고 이동할 때, 자, 한 공간에 있다고 칠 때 A에서 B점까지 물체를 던진다고 칠 때 이거 직진에 가는 운동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치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 운동은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고 치든 움직일 때 그렇게 그리겠죠. 어떤 지점에 운동 에너지, 가는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즉 에너지 통량은 같다. 이런 형태가 되고, 어느 지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지점이 딱딱 밝혀지는 게 뉴턴 역학, 현실 세계에서의 역학의 개념입니다. 우리 물리학, 이론 물리학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는 뭡니까? 여기에 위치 에너지를 채려가면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똑같은 누가 보든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대적 개념처럼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에 따라서 위치나 에너지가 바뀐다. 이런 논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물론 미시세계를 얘기하는 양자역학의 개념인데 이 부분이 하이덴베르크에서 결국에는 불확정성의 원리, 확정돼 있지 않다는 개념, 무슨 조금은 다른 의미지만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행과 오행의 관점도 부산앞바다의 5, 6도를 얘기했듯이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했죠. 음양과 음양중을 얘기했듯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